35mm 필름 한 롤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? 약 1.5m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. 오피트라고도 불리우는 이 길이의 의미를 가지고 필름 사진의 이야기를 하는 매거진이 있는데요. 바로 필름 사진 전문 독립 매거진이자 온 오프라인 웹 플랫폼 오피트입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필름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그 안이 모두 필름 사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헤비라는 매거진을 알게 되었어요. 이 헤비라는 매거진을 맨 처음 알게 됐을 때 도대체 이런 매거진은 어떤 분이 만드는 걸까?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일까? 이런 생각과 좀 궁금점이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이 햄 매거진의 5호가 출간됐을 때 서울에서 그 출판 간담회가 열렸고요. 제가 회사 연차까지 내고 그곳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그 에디터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던 감정과 또 제가 받았던 영감들이 아직도 되게 깊게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작년에 이런 감정을 또 느끼게 해준 멋진 매거진이 있었습니다. 바로 오늘 이야기할 오피트 매거진입니다.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필름은 한 롤에 1.5m, 미국에서는 미터법 말고 피트로도 길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미국의 피트로 변환을 하면 5피트의 길이가 됩니다.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든 이름이고요. 2025년 4월 창간호가 발매되었고요. 2026년 2월에 올해 2월에 두 번째 호를 발매한 굉장히 따끈따끈한 매거진입니다. 이렇게 실물 매거진 말고도 웹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요. 또 그 안에는 뭐 실시간으로 이 매거진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재미나거나 좀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필름 그 전반적인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하이브리드 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광주에 위치한 디자인 스튜디오 포레스트라는 곳에서 발행하고 있는 매거진입니다. 이 매거진의 특징은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모든 사진은 필름 사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. 또 주제를 정하고 한 권당 그 한 권에 맞는 한 롤의 필름이 정해지고요. 그래서 그 주제와 필름에 걸맞는 사진들과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글과 사진으로 또 여러 명의 작가님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이 한 권의 매거진에 담았다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. 창간호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. 2025년 4월에 출시가 되었고요. 이 창간호 1호의 주제는 빛과 그림자가 남긴 여운이었습니다. 필름은 코닥 울트라맥스 400 필름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. 저는 포트라 필름들 제외하면 이 울트라맥스 400을 제일 좋아하는 필름이기도 합니다. 창간호의 내용을 좀 보면 어떤 작가님은 문 닫은 놀이공원을, 또 어떤 작가님은 빛이 투영되는 유리잔의 모습, 뭐 이렇게 다양한 시선으로 사진을 내놓고 자신의 생각들을 글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내용까지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읽어보세요, 직접. 창간호의 또 초대 작가님으로 모신 특별한 작가님이 계신데요. 바로 심규동 작가님이십니다.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여러 가지 사진 작업을 하고 계신 작가님이신데 고시텔이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가 되었고 정말 많은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. 매거진에서는 이 고시텔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작가님의 심정과 작가님의 시선에 대한 진솔한 인터뷰가 담겨 있는데요. 프로젝트의 대표 사진들도 함께 담겨 있으니까 요거 꼭 보셔야 되는, 마음이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고시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잖아요.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규동 작가님의 이야기를 또 듣고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고 나면 조금은 고시원이라는 장소를 또 다른 시선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건 뭐 사담이지만 저는 고시원을 좀 가본 기억이 좀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20대가 넘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집을 뛰쳐나와 가출한 적이 있었어요. 가출한 그 친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 집으로 놀러 오게 됐고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결국에는 지낼 곳이 없으니까 고시원에 들어가게 됐고 뭐 그 덕분에 제가 그 고시원에 몇 번 놀러 가서
밥도 먹고 이랬던 기억이 좀 있어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상상 속에서만 전 있지 않았고 실제로 보기도 했었으니까요. 근데 이 작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고시원 프로젝트를 보면 그게 또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. 전 실제로 이 심규동 작가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요. 예전에 강원도 속초에서 독립영화 촬영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영화 제작 스텝으로 참여를 했고,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현장 스냅 작가님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일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.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가님하고 이야기도 나눈 기억들도 있고,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. 네, 키도 굉장히 훤칠하시고요. 그 당시에는 제가 오래전이라서 작가님의 작품이나 사진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여가지고 나중에 제가 작가님 작품들을 이제 겪게 되고 나서 그 당시에 좀 더 이야기 많이 나눠볼 걸이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, 네,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. 2025년도에 출시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펜탁스 17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아주 대 유튜버님이시죠. 브리스넷 TV님께서 소개하는 펜탁스 17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. 그리고 창간호의 주제 필름인 코닥 울트라맥스 400에 대한 필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. 2호는 올해 2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. 겉페이지만 봐도 알 수가 있죠. 네, 바로 주제 필름이 시네스틸 필름입니다. 2호는 당신의 공간은 어떤 장르인가요? 라는 주제로 시네스틸 800의 필름을 선정하여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시네스틸이라는 필름이 주고 있는 영화적 감성, 시네마적 감성을 사진 필름에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공간이라는 주제를 담아서 이야기를 끌고 갈 것인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. 1호와는 좀 더 다르게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. 총 9분의 답과 시선을 사진, 글, 그리고 일러스트가 추가되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. 1호와는 차이점이 있죠. 참여 작가님들의 수도 늘었고 일러스트도 추가가 되었으니까요. 더 볼 게 많아진 거죠. 저는 일단 이 2호를 딱 구매를 해서 받아봤을 때 2호의 표지 디자인 그리고 표지 사진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. 그 시네스틸 필름의 고유한 틸한 어떤 컬러가 주는 차가움, 그리고 그 빛이 들어오는 곳에 딱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그 모습이, 하체의 모습이 좀 많은 것을 상상하게끔 만들어주고 굉장히 영화적 표현, 영화적으로 한 장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. 마찬가지로 이 2호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스포가 될 수 있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런데 2호에는 무려 신노구치 작가님께서 그분의 사진과 그분의 어떤 길거리 사진에 대한 노하우, 그리고 스트릿 사진에 대한 어떤 자신의 시선, 이야기들을 굉장히 가치관을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사진을 좋아하고 사진을 이제 취미로라도 계속 찍고 계신 분들이 본다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신노구치 작가가 누구냐면요, 일본의 현대 스트리트 사진 씬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님이세요. 전 세계의 사진 애호가들, 특히 이제 라이카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요. 스트리트 사진의 장인으로 뽑히는, 사진을 찍을 때 연출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미하지 않고 정말 날 것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그런 일상의 찰나를 표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감각을 지닌 작가님이십니다. 이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작가님께서 자신의 세 딸들을 기록한 그 딸 사진들이 있는데요. 그 사진들 보면은 나 이 사진 어디서 본 적 있어. 이 사진 너무 좋다. 그런 적이 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. 굉장히 유명한 사진들이 많고요. 이 신노구치 작가님은 누구나 지나치는 평범한 일상의 거리를 본인만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또 재해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요. 어떤 일상의 공공장소, 특히 일본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요. 일본의 도쿄나 일본의 대도시와 함께 근교의 어떤 그런 거리, 그 장소들이 작가님의 어떤 주 무대거든요. 지하철역 내부나 횡단보도, 해변가, 골목길 등
아주 평범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의 장소에서 스냅 사진을 하는 그런 작가님이세요. 이 매거진 안에도 실려 있지만 좀 순수한 스냅을 또 고집하고 계시고요. 피사체에게 막 포즈를 요구하거나 상황을 연출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과도한 크롭도 거의 없으시고요. 디지털 왜곡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양하는 편이며 카메라 렌즈가 딱 마주했던 그 순간에 딱 그 날거의 그 현상, 그 현실을 그대로 프레임에 담아내는 거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나는 내가 단지 여기에 존재하고 당신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셔터를 누른다. 또 2호에는 빈티지 카메라 덕후로 소개가 되는데요.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에서 이 필름씬을 불태우고 부흥시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엘리 카메라 대표님의 글도 실려 있습니다. 오래된 카메라들을 애정있게 또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저도 카메라에 대한 구매 뽐뿌가 진짜 점점 더 올라가게 되고 자꾸 새로운 카메라 사고 싶게 되고요. 이거 환장합니다 진짜. 중고 카메라 구매부터 좀 교육 프로젝트나 직접 카메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키트 제작, 거기에 현상, 전시까지 정말 다양하게 너무 바쁘게 지금 이 필름씬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 엘리 카메라 대표님의 글이 있으니까요. 한번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재밌습니다 정말. 또 1호에는 없던 내용인 재미난 필름툰 그리고 일러스트가 있는데요. 이 공간을 표현한 아주 귀여운 일러스트와 또 필름을 찍고 사진을 찍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재미난 어떤 그런 툰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 귀여운 또 일러스트도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알기로 현재도 오피트 매거진 3호를 그 에디터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빠르면 올 여름에 또 볼 수 있다고 알고 있고, 이 3호의 주제는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 플레이리스트와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주제로 확인되는데, 또 사진과 음악의 만남은 뭐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아니지 않을까, 네, 정말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, 네, 그런 생각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오피트 매거진 3호입니다. 그 오피트 매거진은 단순한 매거진, 그러니까 이런 책 형태, 서적 형태의 매거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웹페이지를 또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. 최근 또 이 웹페이지가 또 리뉴얼되면서 또 이상하고 또 재미난 프로젝트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또 보여지는데요. 로모그래피 채널을 좀 보게 되면 일반 사진가 분들께서 업로드한 수많은 사진들이 태그를 통해서 필터링이 돼서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또 국내 페이지도 아니고 좀 불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이런 좀 재미난 어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웹페이지나 필름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또 이 오피트 매거진에서 이거를 또 구현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필름을 주제로 나누어서 필름 사진을 촬영하는 그 우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그 필름에 맞는 사진들을 업로드할 수 있게끔 그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하셨거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수많은 이 필름 이미지들을 그 에디터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셨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내가 이 필름 사진을 찍게 되면 이걸 여기다 업로드를 자유롭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고요. 또 일반인들은 이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필름 궁금한데 내가 한번 포트라 필름을 써보고 싶은데 근데 어떤 컬러의 톤 앤 매너가 나오는지 장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대부분 찾아보면 다 해외 사진들이거든요. 해외 사진은 사실상 조금 저희가 믿고 선택하기가 어려워요. 워낙 또 풍경이 다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, 그래서 여기 웹페이지를 통해서는 이런 장례 사진들을 국내에 계신 많은 작가님들께서 업로드하신 사진들을 보면서 이 컬러 톤 앤 매너가 나하고 너무 잘 맞겠다, 이렇게 결정짓고 구매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엄청 큰 역할을 또 하게 되고요. 뭐 그거 외에도 다른 일반인 분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또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요.
네, 저도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레퍼런스 같은 걸 찾아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정말 이 한 페이지 안에 무수히 많은 사진들을 이제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내가 사용해보지 않은 필름들의 샘플들을 볼 수 있는 점, 이 점 필름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도 사진을 여기다 업로드 많이 했거든요.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업로드한 사진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사진들 보시면서 아날로그 페이퍼가 업로드한 사진이 있는지 뭐 한번 보시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요? 네. 여러분도 한번 업로드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도 많은 분들 사진들 이제 찾아보겠습니다. 업로드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. 어떤 그 인스타 아이디나 이런 것들 어떤 걸로 업로드 해주셨는지 저도 꼭 다 찾아보겠습니다. 또 그 외로 이 웹페이지에서는 매거진의 최근 소식들과 또 최근 필름 시장에 대한 이슈, 동향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. 또 에디터님께서 이 중고 거래 마켓을 이 안에다가 이제 열어놔서 일반인들이 카메라 관련된 중고 거래를 여기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놓으셨고요. 또 이 에디터님께서 제작하고 직접 판매하는 어떤 굿즈와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는 샵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거진 1, 2호를 비롯한 다른 또 상품들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. 잘 살펴보시면 진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굉장히 재미난 웹페이지니까 꼭 다들 놀러 가서 사진 많이 업로드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정말. 오늘 이렇게 그 오피트 매거진하고 또 이 오피트 매거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페이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. 제가 카메라 리뷰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지금 필름 시장, 사진 문화에서 좀 재미난 것들, 또 이슈가 될 만한 것들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더 재밌을 것들 뭐 이렇게 좀 짧게나마 같이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오피트 매거진을 소개를 해보는 거고요. 오피트 매거진은 진짜 이 필름 사진 문화 씬을 너무 사랑하시는 이 에디터님께서 여러 작가님들과 뭐 투자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사비로 만들고 있는 너무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인지 더 재미난 내용들이니까 모두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웹페이지 사진들 많이 업로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저는 앞으로도 영감을 드리거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런 소댓거리들 많이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이랑 좋아요 정말 부탁드리고 오피트 매거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